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화제 인물이 천하람 후보입니다. 여론조사 지지율이 3등으로 뜨면서 매일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하람에 대해서 주목하는 두 가지 방향은, 첫째는 역사관이나 정치 철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혹하게 비판을 한 적이 있지만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애국 독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박함과 천박함, 박 대통령이 독재자이었기 때문에 평가할 만한 인물이 못 되고 김대중이 더 큰 정치인이다라고 초딩 수준의 어떤 이런 단세포적인 역사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을 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주목하는 방향은 이번에 출마를 해서 어떤 정치적인 전략과 언어를 구사하느냐, 그리고 그것은 실제와 맞고 컨텐츠가 있느냐, 이런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제일 주목하는 것은, 천하람이 김기현이나 윤석열 대통령 정권을 공격을 하는 것은 윤핵관의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김기현 후보가 윤심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과반을 못 넘기는 것은 윤핵관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6년 전의 낭떠러지로 돌아갈 수 없다. 6년 전이 낭떠러지라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진박 감별사 논란, 유승민 파동, 공천 파동, 그리고 이어진 탄핵, 이런 것들이죠. 우리 당이 여당이 됐을 때 나쁜 버릇이 누군가 대통령을 독점하려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을 독점하려고 하면 대통령이 민심과 멀어지고 여당의 잠재력이나 스펙트럼을 활용하지 못하고 고립된다. 그럼 대통령이 망한다. 대통령이 망하는데 살아남을 당은 없다. 이런 식의 논리 전개를 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정확한 것이 아니냐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어느 정권에나 실세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권이나 대통령의 측근 그룹이 있습니다. 자, 이들의 존재 자체를 예를 들어서 윤핵관이라는 표현처럼 대통령을 둘러싸고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십상시처럼 행동하는 부류라는 것이 잘못된 인식입니다. 실세와 이런 십상시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어떤 정권, 어느 정당, 어떤 권력에도 실세라고 하는 것은 있기 마련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중심, 핵심 세력을 가져야 권력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런 실세 그룹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대통령이 그런 실세 그룹을 어떻게 다루냐에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실패를 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은 가장 커다란 결점이 폐쇄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당시 중앙일보 논설위원 시절에 텔레비전 토론이나 신문 칼럼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늦더라도 결혼을 하는 것이 낫겠다. 대통령 집무실을 구중궁궐같이 떨어져 있는 청와대 본관에서 비서실 건물로 옮겨라. 사람들을 많이 만나라. 그리고 대통령의 특보단을 신설을 해서 민심을 경청을 해라.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은 사람 만나는 것을 점점 싫어하고 줄어들고, 대통령의 정치인 시절에도 밤 8시면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하고, 대통령이 돼서는 외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거의 드물 정도였고, 사무실도 옮기지 않고 그
관저, 낮에는 구중궁궐 본관, 밤에는 그 한적한 이 절 같은 관저에서 폐쇄형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중인 파도를 계기로 진박 간별사 파동이 생기고 나중에는 이제 그런 면에서 진박 간별사 실세그룹 이런 논란이 생기고 공천 파동까지 생겨서 아, 박근혜 대통령이 진박 그룹들에게 휘둘렸구나라는 대중의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최순실이 등장을 해서 정권의 비선실세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실세 그룹이 있다고 해서 제가 3번에 명기를 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정신을 바짝 차리면 실세 그룹들끼리 권력을 견제시키고 뭐 경제, 정치, 당 뭐 이런 식으로 정부 견제시키고 대통령이 높은 곳에서 자신이 중심만 잡으면 권력이 실세그룹에게 독점되거나 실세그룹이 호가호위하는 것이 매우 작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의 실세그룹, 예를 들자면 쓰리허라든가 뭐 장세동 그리고 당에 포진한 실세그룹도 서로 견제시키면서 전두환 대통령 가장 중심의 통치 권력에서 이 실세그룹들이나 이른바 전핵관들에게 독점당하지 않았습니다. 노태우 대통령도 물은 대통령이었지만 예를 들면 실세그룹 박철원이라든가 또는 뭐 금진호 기타 등등 최병렬 또는 이런 여러 실세그룹들에게 김종인 독점당하지는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때 나름대로의 경제정책의 성공, 노태우 대통령 때 북방 외교,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합작품, 나중에 6.29 선언이라고 하면 민심을 모르면 불가능한 이런 일들로 이런 결정도 가능하게 됐던 것이지요. YS는 실세그룹들에게 조금 휘둘렸습니다. 그래서 아들 김현철의 국정농단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받지 못하고 나름대로 YS의 귀와 눈이 실세그룹들에게 상도동 핵심 가신그룹들에게 가리워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실세그룹들에게 윤핵관으로 지칭되는 권성동, 장제원, 이철규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국회의원 몇몇 사람들에게 휘둘리거나 독점당할 인물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경력은 대부분 검사입니다. 검사들은 잘 속지 않습니다. 언론인들 잘 속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권성동, 장제원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에 출마를 하는 과정과 당선이 돼서 권력의 기초를 놓는 작업 때 장제원 같은 사람들은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도 맡고 권성동도 또 인사청탁한 게 몇 가지 불거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중심적으로 국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이들에게 독점당하지 않을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핵관 공격을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선동의 효과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윤핵관들이 어떤 잘못된 혐의가 있는가 이런 것을 증명하고 구체화시키는 공격 세력은 별로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윤핵관 그룹들에게 독점당할 인물이 아니라는 것, 천성적으로 그리고 경력상. 그래서 천하람이 쏴대는 화살은 관역을 비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